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7월 6일부터 상장이 됩니다. 거래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상장 폐지는 7월 13일까지 5영업일 동안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는데 저희가 하나솔루션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거래 기간에 매도를 해서 일부 현금화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내가 거래를 안 하고 청약에 참여하는 게 맞을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만약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거래 기간에 매도를 해버리면 청약을 못 하고요. 매도를 안 했을 때는 청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될까?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관련된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잡아보시는 가격, 바로 1차 발행 가격을 기준으로 먼저 잡아보시는 게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솔루션이 1차 발행가액이 27,900원으로 확정이 돼서 나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1차 발행 가격은 확정 발행 가격이 아닙니다. 확정 발행 가격의 기산일은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부터 그 이전 5영업일치에 이 거래 기간에 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이걸 종합해가지고 확정 발행가액이 최종적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주인수권 증서 같은 경우는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거래가 되잖아요. 확정 발행가액이 아직 산출되지 않은 그 기간에 신주인수권 증서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1차 발행 가격으로 기준을 잡고 저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신주인수권 증서의 가격, 이 가격의 기준을 1차 발행가로 여러분들께서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신주인수권 증서는 뭔가요? 신주인수권 증서를 한 개 가지고 있으면은 한 주,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한 주를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한 개의 가격, 이 가격의 기준을 현재의 주가, 앞으로 예상되는 확정 발행 가격의 차이, 이 부분으로 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주가가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신주 청약의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청약했을 때 제가 신주인수권 증서 한 개당 돈을 내고 청약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할인 발행하는 신주의 가격이 8,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얼마 주고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시장의 주가가 1만 원이고 내가 예상하고 있는 신주 청약의 가격이 8,000원이라고 하면은 신주인수권 증서를 2,000원을 주고 사면 2,000원을 주고 사면은 내가 청약할 때 8,000원에 돈을 내고 시장 가격이 1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가격대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확정 발행가가 안 나왔으니 1차 발행가를 기준으로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바로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의 기준으로 잡아볼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전날 주가가 얼마였나요? 32,700원이었습니다. 32,700원에서 1차 발행 가격 27,900원을 차감하게 되면은 신주인수권 증서 예상 가격이 4,800원 수준, 여기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나 더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날 이 거래되는 기간에 주가가 변동할 거 아니겠어요?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주의 가격, 하나솔루션의 시장의 주가, 이 주가에 따라서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등락폭이 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HTS 상에서 신주인수권 증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신주인수권 증서 현재가로 해서 이 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격 변동이 첫 번째 날에 가장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은 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만약에 하나솔루션에 굉장히 좋은 어떤 호재가 발표가 된다, 아니면 악재가 발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신주이수권 증서 가격 같은 경우는 더 큰 등락을 만들어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만 하나 두는 게 바로 1차 발행 가격이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1차 발행 가격이 지금 27,900원이고 그 전날 주가가 32,700원에서 끝났잖아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1차 발행 가격이 1만 원인데 시장의 주가가 8,000원인 경우들도 간간히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은 1차 발행 가격보다 시장의 주가가 더 많이 급격하게 빠져서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TLB라는 종목이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더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솔루션의 확정 발행가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하는 가격을 제가 미리 계산식에 주가를 대입해서 지금 주가 레벨이면은 확정 발행가가 어느 정도 나올까? 정규장 주가가 32,700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5영업일치의 데이터, 일주일간의 5영업일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확정 발행가의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26,2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주이수권 증서 가격이 4,800원 수준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은 확정 발행 가액이 1차 발행 가격보다 지금 낮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발행 가격이 27,900원, 2차 발행 가액이 26,200원. 확정 발행 가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은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 중에 첫 번째로 낮은 걸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 기준으로 확정 발행가를 예상을 해봤을 때 26,200원으로 기준을 잡고는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청약에 참여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신주이수권 증서 거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신주이수권 증서 같은 경우는 권리락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6월 15일이었죠. 이 6월 15일 이전에 매수해놓고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6월 15일 날 이 당일부터 매도하셨던 분들도 다 챙겨놓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 6월 15일 기준으로 이날부터 이 이후까지 매도하셨던 분들이라도 신주이수권 증서를 챙겨 놓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하나솔루션을 거래하시는 그 증권사에서 이 알림으로 다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락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매도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챙겨 놓으셨을 거고, 지금까지 하나솔루션을 6월 15일 이전부터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챙겨 놓으셨을 거고, 그런 분들이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 거래가 가능한데, 나는 신주이수권 증서를 챙겨놓기는 했지만 청약에는 참여 안 할 거야. 그런데 신주이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이걸 매도도 안 한다. 이거는 진짜 돈 버리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청약을 안 할 분들이라고 하면은 거래 기간에 매도하잖아요. 현금이 생기죠. 현금. 그런데 청약할 수 있는 권리는 챙겨놓고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도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청약할 권리만 챙겨놓고 권리락일 6월 16일 날 기준주가 조정 받았죠. 그 기준주가 조정까지도 받았으면서 챙겨놓았던 신주이수권 증서의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화하거나 청약에 참여하거나 두 개 다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돈 버리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은, 나는 청약에 참여는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기간에 매도하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벤자민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신주이수권 증서를 시장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락일 이후에 전량 본주를 다 매도하고 신주인수권 증서만 챙겨놓고 그 물량만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에 대한 레벨, 시장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정해두시되 우선은 첫 번째로 1차 발행가를 기준을 정해두고 그 다음 시장의 가격과 차이만큼 그게 바로 신주이수권 증서 가격이다. 그런데 신주이수권 증서 자체가 이 하나솔루션의 본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팔려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이 거래 첫날 첫 번째 날에 굉장히 많이 몰려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주이수권 증서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께서는 청약에 참여 안 한다. 이 기준을 꼭 가지고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나솔루션 상황을 보니까 확정적인 발행 가격, 이 발행 가격이 지금 1차 발행 가격보다 1,700원 정도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네이버에 직접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기에 구독자분들하고 하나솔루션 투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솔루션의 신주이수권 증서 가격 여기에 연연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께서는 거래 첫날 거래량이 가장 활발하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 레벨 자체가 할인해서 거래되던가 할증돼서 거래되던가 이런 부분들은 본주에 영향을 받는다. 본주 이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LS 마린 솔루션도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커다란 할인이 적용돼 가지고 거래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의 상황별 특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해보고 싶으시다. 제가 장중에 브리핑 해드리는 내용들 함께 확인하시면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옵니다. 네이버 플랫폼입니다. 이 네이버 플랫폼 안에 제가 글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을 구독하시게 되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글을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은 대부분 오픈을 해드리지는 않지만은 하나솔루션은 투자 중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나 매도 의견 그리고 추가 매수 예정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무료 컨텐츠가 아닙니다. 유료 컨텐츠입니다. 월에 5만 원의 구독료가 발생하고요. 이 구독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신뢰도 있는 플랫폼이죠. 네이버에서 직접 결제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의 승인을 받고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글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신주이수권 증서 거래 기간 동안 주가 변동도 굉장히 커다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셔서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